사춘기가 벼슬이랍니까? 정말 가끔은 억울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고 연년생으로 태어난 손주들을 제가 맡아 키웠습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꼬박 3년 동안 재온 힘과 정성을 다했지요.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손주들로 시작해서 손주들로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밥 챙겨 먹이고 옷 입히고 유치원 가방 메어 보내고, 저녁이면 놀아달라 떼쓰는 손주들을 달래며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면서도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면 안 돼. 나랑 오래오래 살아. 할머니 사랑해.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놀랍고 가슴 벅찼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제 이름 같은 단어가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너의 할머니구나. 너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구나. 그 순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늘 언니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떠들었지요. 걸음마를 떼던 날 비틀비틀 걷다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는 온몸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리던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녁이 되면 늘 같은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이가 이불 위에서 서로 할머니 옆에 자겠다고 티격태격 다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머니 옆에 잘 거야. 할머니 냄새 맡고 잘 거야. 나도 할머니 좋단 말이야. 할머니랑 잘래.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양쪽에 팔을 벌리고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아이에게 사는 맛이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꼭 사달라 졸라대곤 했지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쥔 아이들이 서로 먼저 한 입 먹겠다고 다투다가 결국은 서로 나눠 먹으며 깔깔대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아이들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할머니 또 읽어주세요 하던 눈망울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책을 덮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다 보면 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따스함, 잠든 얼굴의 평화로움,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빛났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소리까지 뛰어오르며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왜 이제 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고 외치던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이 열려도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왔다 하고 큰 소리로 불러봐도 방 안에서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나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오셨으니까 같이 외식 가자 해도 아이들은 핑계를 댑니다. 피곤해서 집에서 먹을래요. 숙제도 해야 돼요. 친구랑 게임하기로 했어요. 저는 햄버거 시켜주세요. 아이들의 그런 말과 행동은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달래서 겨우 나간 자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밥만 후다닥 먹고 곧바로 고개를 숙여 휴대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아이들을 귀찮게 했나? 나만의 추억이었던 걸까? 아이들은 벌써 다 잊어버린 걸까? 그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제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동화책 읽어달라던 그 아이들인데 이제는 그때의 웃음소리조차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춘기라는 게 아이들과 나 사이에 커다란 벽을 세워버리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벽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다가가면 차갑게 닫힌 문과 휴대폰 화면만이 저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혼잣말을 합니다. 사춘기가 그게 벼슬이라도 된 걸까? 이제 늙은 할머니는 필요 없는 건가? 여러분, 나이 들면 생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 불러 케이크도 자르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작은 카드 하나에도 감동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지 뭐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인데 누군가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올해는 기대를 아예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해주지 않을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방안은 고요하고 휴대폰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서운해서 중얼거렸죠. 그래 나이든 생일이 뭐 대수냐. 그냥 하루지. 냉장고에 있던 찬밥을 데워 국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밥은 뜨거운데 가슴은 더 시려오는 기분 혹시 아시나요?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은 저희가 바빠서 못 들러요. 주말에 갈게요. 저는 애서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일이 별거냐. 신경 쓰지 마라. 애들은 별일 없지. 일 잘 보고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괜히 TV를 켜봤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널만 돌리다 꺼버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걸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저녁 시간이 되어 국을 데워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울컥했습니다. 생일상은커녕 그냥 혼자 밥을 씹는 게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이웃집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집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할머니 놀랬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까지 다 같이 들어오더니 케이크를 내놓는 겁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바쁘다더니 이게 뭐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깜짝 이벤트 하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루 종일 전화하고 싶은 거 참았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할머니 선물.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요즘 사춘기라서 그런지 괜히 짜증이 나요. 할머니가 좀 봐주세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나 이런 생일 처음 받아본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실 저는 늘 나이 들어간다는 게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이란 것도 그냥 나 혼자 지나가는 날일 뿐이라 여겼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내 곁에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일을 축제로 만들어준 내 가족들.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생일은 여전히 특별하다. 혹시 주위에 생일 맞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생일은 사랑받아야 할 날이니까요.